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사원입니다. 오늘은 3년 만에 재개통한 바다기차역으로 트레킹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특히 오늘 가는 역은 주말에만 정차를 해서 더욱 특별한 역인데요. 그럼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출발지는 서울 청량리역입니다.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 이른 아침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트레킹 코스의 총 길이는 약 15km 정도 있고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복장은 가벼운 운동화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7시 10분 첫 열차를 타면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실 때는 무조건 왼쪽 창가 자리가 경치가 훨씬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잠을 자려고 했는데 창밖의 멋진 경치가 계속 잠을 깨우는데요. 약 2시간 정도 달리자 드디어 푸른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왼쪽 창가 자리를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이렇게 가까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건 기차 여행만의 묘미입니다. 한여름에 피서객으로 부쩍이던 바다는 이제 한적한 가을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감상하기엔 더 좋은 것 같죠? (2시간 20분을) 달려 KTX 종점인 동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동해선 누리로 열차로 바로 환승할 수 있는데요. KTX 도착 시간에 맞춰 약 10분 뒤에 누리로 열차가 도착합니다. 누리로 열차표는 인터넷으로 예매하시거나 동해역에서 현장 매표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로 열차를 타시고 약 20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삼청역입니다. 130년 만에 동해선이 개통하면서 기차역도 완전히 새로워졌는데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이 넘게 산 넘고 물 건너 왔어야 했는데 동해선 열차로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삼청역 바로 길 건너에는 작은 어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은 번개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근처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새벽부터 오전에만 잠깐 연다고 해서 번개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열차 도착 시간이 늦다 보니 문을 닫은 곳들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만원짜리 있어? 만원짜리. 시장 뒤편에는 사온 해산물을 요리해주는 식당들도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 메뉴도 판매하고요. 삼척 곳곳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나무 사자를 이용해서 정복했다는 신라장군 이사부에 대한 설화가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번개시장 바로 뒤에 삼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의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이 코스는 오랍들이 산속길 3코스와 일부 겹칩니다. 이 넓은 하천은 50천이라고 부르는데요. 태백시에서 시작해서 동해까지 총 46km인데 동해에 닿으려면 무려 50분을 꺾여야 된다고 해서 50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천 제방을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잘 되어 있네요. (50천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동해바다인데 오늘 저는 왼쪽으로 크게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개인 체력과 시간 계획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에는 장미공원 부교 자리가 있는데요. 매년 봄에는 강 건너 삼척 장미 축제장으로 가는 부교가 생깁니다. 내년 봄에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아까 누리로 열차로 건너왔던 철교 아래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철교가 낮은 곳은 처음 봤는데요. 게다가 위가 뚫려 있어서 열차가 지나갈 때 보이겠는데요. 아름다운 오십천 제방길을 따라 계속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랍들이의 뜻은 집 주위, 집 주변이란 뜻인데요. 언제든 마실 가듯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십천 제방길의 끝에서 산 쪽으로 길이 이어지는데요. 이 낮은 산은 남산이라고 합니다. 데크길이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쉼터도 있어서 산책하듯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예쁜 꽃나무도 많고 걷기에 편해서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10분쯤) 가시면 넓은 야외 공연장이 나오는데요. 남산을 내려오면 삼척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상당히 컸는데요. 항상 무료 전시가 있어서 흥미있는 전시 주제가 있다면 잠시 들렀다가도 좋겠습니다. 예술회관 주차장에는 죽서정이라는 큰 정자가 있고 바로 길 건너편에는 삼척 시립박물관도 있습니다. 박물관 옆에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기줄다리기 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정월대보름에 바닷가 사람들과 산속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해서 바닷가 사람들이 이기면 그 해에 물고기가 잘 잡히고 산속 사람들이 이기면 풍년이 된다고 해서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시립박물관도 잠시 들러볼 만한데요. 삼척시의 다양한 향토 민속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죽서정 정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죽서교 다리를 건너 왔던 방향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강 건너 아까 걸어왔던 남산 둘레길이 보이네요. 이쪽 편에는 도심과 가까워서 편의점과 식당도 많은 편입니다. 오십천은 은어가 회귀해서 산란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조금 걷다 보니 건너편에서 봤던 장미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삼척 장미공원은 봄에 장미축제로 유명한데요. 규모도 크고 오십천과 어울려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코스는 봄에 와도 아주 좋겠는데요. 가을이라 장미는 많이 떨어졌지만
품종에 따라 아직까지 개화한 장미도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삼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일정에 따라 50천 코스를 생략하시거나 단축하셔도 괜찮습니다. 삼척교를 아래로 지나 50천을 따라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색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삼척은 예전부터 공업도시로 유명해서 지금도 폐쇄된 공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장지대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올해 6월에 임시 개통한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가 있습니다. 정식 개통은 내년이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 중입니다. 이 다리는 길이 190m의 보행교이고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였던 오분항과 역사문화 창조사업 대상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 높은 전망대가 따로 있는 것이 독특한 구조인데요. 독도를 바라보는 이사부 장군의 눈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 전망대 높이가 더욱 아찔한데요. 왼쪽에 보이는 작은 항구가 바로 오분항입니다. 다리 위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갈 때는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앞으로 이 주변의 폐공장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리 바로 옆에는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가 있는데요. 거대한 조형물이 압도적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폐쇄된 선박 부품 공장을 예술 공간으로 개조한 곳인데요. 앞으로 계속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철조 구조물은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죠? 이 거대한 탑은 2,400개의 폐철로 레일로 만든 용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바로 삼척항으로 이어지는데요. 삼척항 입구에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맛집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삼척에도 대게가 많이 잡히는지 대게 요리집도 많네요. 바닷가 쪽을 보니 거대한 해일 방지 수문이 있는데요.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갔습니다. 삼척의 물에는 가자미와 참깨가 많이 들어가네요.
밑반찬도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반찬인지 맛도 괜찮았고요. 식당가를 따라 걷다 보면 파란색 골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리골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바닷가 산동네로 올라가는 골목입니다. 찾기 쉽게 바닥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 골목 같습니다. 이곳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이라 에티켓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기자기한 꽃밭과 골목을 지나다 보면 행복한 정신의 집입니다. 벽화를 보니 아이들이 직접 그렸나 보네요. (15분쯤) 올라가시면 산꼭대기에 바람의 화원에 도착합니다. 이름 그대로 바람이 아주 시원했는데요. 널찍한 정자도 있어서 쉬었다 가기 딱 좋았습니다. 주변은 잘 가꿔진 정원인데요. 산 정상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곳 정상에는 희망호라는 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삼척항과 이사부공원이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이제 바람의 화원을 나와 다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조금 내려가시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항구식당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리막과 평지만 있습니다. 드디어 바다 산책로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해안 산책로는 삼척이 자랑하는 이사부길입니다. 이사부길은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약 4.6km이고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닷가 데크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바닷가를 따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강릉에 있는 헌화로를 걸을 때도 좋았지만 이사부길도 그에 못지않게 멋집니다. 곳곳에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샛길도 있어서 바닷가에서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올해 10월 개통 예정인 선라이즈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선라이즈 스퀘어워크는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인데요. 10월 중에 개통한다고 하네요. 이곳이 운탕고도와 연결이 된다고 하니 완공이 되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복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항구와 해수욕장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기에 좋은 포인트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가 이사복길 B구간 시작점입니다. 이곳은 비치 조각공원입니다. 바닷가에 조각산과 넓은 쉼터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사복길은 볼거리가 참 많은 코스입니다. 바닷가 색깔이 어쩜 저리 예쁠까요? 이곳은 두꺼비바위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감성돔 53cm짜리가 잡힌 후 오삼바위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자세히 보면 두꺼비 모양 같죠? 저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곳곳에 쉼터도 잘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로 해안 일출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 바로 아래에는 후진항과 후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아담하고 예쁜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삼척 해수욕장입니다. 이사복길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삼척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아주 넓고 깨끗해서 인기가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주변은 상업시설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많은데요. 쉬었다 가기에 참 좋았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끝쪽에서 화장실 왼편으로 산속으로 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삼척 솔비치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귀여운 맹수도 만났네요. 삼척의 유명한 명소인 솔비치 방향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솔비치 내부 산책로를 따라 계속 가시면 됩니다. 동해안 해변을 따라 평행하게 가시면 됩니다.
솔비치 산책로를 따라가시다 카페 맘마티라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마티라 카페는 삼척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카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앞쪽에 오늘의 목적지가 보입니다. 카페를 지나 계속 바닷가 쪽으로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솔비치는 멋진 풍광과 산책로, 전용 해변이 있어서 여름에도 아주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솔비치를 내려오면 아담한 증산 해수욕장과 이어집니다. 증산해수욕장은 숨겨진 해수욕 명소인데요. 주변 삼척 해수욕장보단 작지만 한적하게 즐기기엔 더 좋은 곳입니다. 증산해수욕장 끝에서 다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예전에 자전거로 동해안을 종주할 때 지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데크길을 지나면 오늘의 목적지인 추암 해수욕장입니다. 주변에는 상호시설이 많은데요. 잠시 전망 좋은 카페에서 쉬었다 갔습니다. 이곳에는 특이하게 오리가 많은데요. 언제부터 오리가 많아졌는지는 주민들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입구에는 굿즈샵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관광 안내소였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는데요. 동해의 여러 도시별로 상징 캐릭터가 귀엽습니다. 추암에는 동해에서도 비경으로 유명한 추암 촛대바위가 있습니다.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고 동해 여행 시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촛대바위 바로 옆에는 능파대가 펼쳐집니다. 수만 년 동안 바람과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이 독특한 지형은 마치 외계의 행성에 온 듯합니다. 능파대 바로 옆에는 해암정이라는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해암정을 지나 조금 더 가면 추암 출렁다리가 이어집니다. 출렁다리까지는 가깝기 때문에 걷기에 부담이 없는데요.
추암에 오시면 촛대바위와 능파대, 출렁다리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산책로 끝에는 추암 조각공원이 이어집니다. 예쁜 조형물들을 보며 오늘의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복귀할 때는 이곳에 있는 추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추암역은 동해선이 개통된 후 주말에만 하루 3번 열차가 정차합니다. 덕분에 다른 대중교통 필요 없이 열차만으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암역은 직원이 없는 간이역이라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시거나 열차 내부에서 승무원에게 매표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3번째 열차이자 마지막 열차인 4시 7분 열차를 탔습니다. 삼청역에서 여기까지 6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촉박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에서 일부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동해역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해역에서 바로 KTX로 환송하시면 되는데요.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삼청역에서 추암역까지 2개의 역을 연결한 15km 정도의 트레킹 코스였는데요. 휴식을 포함해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개인별 체력과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